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업-농촌 현장 곳곳에서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가, 낙농가를 잇따라 강타한 데 이어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대부분의 농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농업 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에 빠진 농업과 농촌의 실상을 점검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발 농업위기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휘청이는 농가 경제를 분석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두 달 사이 코로나19가 국내에 급속도로 전파되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농가 경제도 이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현장에서 속속 나타났습니다. 늦겨울과 봄철 성수기를 기다리던 화훼 농가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등 수많은 단체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화훼 농가들의 피해는 AT 화훼 공판장 경매 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 3월 경매 실적은 모두 231억 원을 기록한 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 경매 실적은 14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와 농협 등 민관 합동 꽃소비 캠페인으로 시장은 안정을 찾은 분위기지만 화훼 농가들 사이에선 현 상황이 지속되면 5월 특수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졸업식 행사 취소나 졸업식 간소화가 되어서 예년에 비해 매출은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익에 비해 고정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경제적인 타격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는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친환경 농가와 낙농가를 덮쳤습니다. 연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약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전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4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친환경 농가 상당수가 그동안 급식 유통업체와 계약 재배 형태로 전량 납품했기 때문에 별도의 판로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모두 계약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약했던 농산물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 2천이고 한 3천이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낙농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 급식은 흰우유 소비량의 8.2%를 차지합니다. 학교 급식이 지연되면서 우유 급식 공급 업체들이 잉여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가 피해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농업 생산액이 지난해보다 53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해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입이 줄고 부채가 늘면 도산하는 농가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농식품부 재정지원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농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품목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훼 등 행사와 연계된 품목은 직접 지불 형태의 경영비 보전 대책이 필요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 학교 급식 납품 중지로 대체 시장의 출하가 이뤄지는 경우 기존 납품가와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상 보조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 차액을 보조해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파장에 농민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도 마늘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분석에 따라 정부가 출하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마늘 재배 농민들이 정부의 산지 폐기 조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마늘 산업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제주 마늘 재배 농민들이 마늘 수급 불안과 정부의 산지 폐기 조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마늘 가격 폭락을 우려해 2020년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마늘 산지 폐기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산지 폐기를 통해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지 폐기 대신 오래 산 마늘의 수매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2019년 산 마늘을 전량 폐기해야 수급 불안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마늘값 하락의 원인으로 과잉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마늘값 하락은 수입 농산물의 범람과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게 농민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김치 또는 가공품으로 수입은 계속 해 들어오고 있고 정부는 수입되는 물량을 관리하지 못해서 김치용 마늘 생산을 주로 하는 제주도에서는 가격 폭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마다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사전 면적 조절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부가 수급 조절을 서두르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마늘값 하락과 산지 폐기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없어 농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농민들이 보기에는 수입 물량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산지 폐기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생 검역을 강화해 국내 마늘 생산 기반 안정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죠. 농협금융이 이들을 위해 6천억 원 규모의 여신 지원에 나섭니다. 농심보 또한 대구 경북 지역 농업인들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금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한 여신 자금은 현재까지 2,710억 원 규모입니다. 신규 자금 대출, 기한 연기와 이자 납입 유예 등의 지원인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과 음식점, 여행, 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과 업종에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세 관광업자 등을 대상으로 6천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금 대출 또한 기업별로 5억 원까지 지원하는데 농업인은 최대 1.7%의 대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NH농협생명 또한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고객, 농업인 등에게 최대 0.6% 우대 금리 등 각종 우대 조건을 적용한 대출 지원을 실시합니다. 농협금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기업 전용 상담 창구에서 일일 상담원으로 나선 데 이어 전국 17개 영업본부와 화상회의를 열어 여신 지원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심보 역시 코로나19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등 경북 일부 지역 농어업인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다 빠른 보증 지원을 위해 농심보는 필수 확인 사항만 심사하는 간이 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증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면 보증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농심보 대출 금융기관인 지역농축협과 수협 등에서 위탁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기일이 다가왔는데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기한 연장이 어려운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일괄 3개월 연장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요. 최초 상담부터 이제 보증서 발급까지 이제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서 피해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농작업 인력 구인난으로 생산 수확을 못한 농가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품목당 1회전 소요 경영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기본 1년간 융자 지원할 방침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 도입될 고교 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강원, 충남 등 8개 도를 교육 소외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힘든 농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도농 간 온오프라인으로 강좌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과 인프라 구축, 지역 대학 연계 강좌 등을 지원해 교육 소외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는 이에 발맞춰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은 지역 사회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특성화에 나섰습니다. 관내 지역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학습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직속기관이 수업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진로 체험 동아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이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지역 전문가와 함께 이제 현장 인터뷰라든가 자격증 취득 그리고 관련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괴산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괴산에는 그 한살림 생산자 연합이라든가 유기농 진로교육협의회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고등학교와 대학, 지자체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북 예천군은 예천 공동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관내 지역 국립대 등 교육 협력체와 함께 인력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 소외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는 총 19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전에 교육 소외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할 때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기업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하는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주택 등에 설치할 때 정부가 설치비를 보조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중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주택이나 건물의 태양광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확정짓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 및 건물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2,282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지원 수요가 가장 많았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해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각 가정이나 건물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골라 쓸 수 있거든요. 통상 태양광을 가장 많이 설치를 해요. 통상 한 전체 에너지원의 한 60, 70% 정도를 이제 태양광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태양광 보조율을 줄였더니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좀 줄을 걸 예상해서. 산업부는 올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설비 설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마을회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설비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합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를 포함해야 하고 설비를 폐기할 때까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도 의무사항입니다. 또 4월부터는 태양광 설비 표준 도급 계약서를 보급해 사기 계약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탄소 인증제에 맞춰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 접수는 3월 20일부터 시작했으며 거주 지역의 해당 지자체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학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농협은행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30억 원을 출연하고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모두 4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앞으로도 위기 극복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도내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평균 94.6%를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시군별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도는 오는 4월과 10월 중 구제역 일제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연중 실시해 미흡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친환경 농민과 법인을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의 운영자금 융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친환경 농업인 법인이 48억 원의 상환 유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유예 대상은 지난 2018년에 융자받은 친환경 농민과 법인으로 신청은 융자 상환일 20일에서 30일 이전까지 해당 농협 시군 지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농민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9개 육묘업체와 자체 개발한 신품종 16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신품종의 판매 규모는 딸기 2품종 136만여 주, 국화 12품종 283만여 주, 프리지어 2품종 42만여 주입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통상 실시로 딸기와 국화, 프리지어 신품종을 농가와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농가 소득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책들을 만나봅니다. 첫 순서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중년기를 인생의 전환기로 봐야 한다는 저자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이듦 수업에서는 노인정책 활동가 등 6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과 안목을 가지고 노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룹니다. 안양문화재단은 일찍부터 이런 어떤 노년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 일환으로 대중 강연을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6분의 어떤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대중 강연을 했고 그 강연이 끝나고 녹취록을 풀어서 책으로 만들었던 거죠. 저자는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는 5060 세대들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국내외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같이 만들었던 사례들이에요. 책에서 소개했던 희망도레미는 금융권 출신 분들이 자영업 컨설팅 이런 것들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했었고 바라봄 사진관은 순수하게 사진을 너무 좋아했던 세 분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 장애우 복지관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사진관이 없구나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장애인 전용 사진관으로 만드셨던 거고요. 저자에게도 이 책은 끝없는 배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저도 사실은 참여했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파트를 저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었는데요. 저에게도 굉장히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노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자극을 줬던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책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
일과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계 농업일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 파밍보이즈는 600일간 무일푼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곳곳의 농장을 방문하고 각 나라 농부들의 철학을 들으며 청년 농부를 꿈꾸는 새 청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책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새 청년의 모험을 통한 성장기가 녹아 있습니다. 파밍보이즈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희망을 선사하는 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 속에 그야말로 푹 파묻혀 사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책 우리 가족 숲에서 살기로 했습니다는 표지에서부터 자연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저자 김찬들 씨는 스페인 사람인 남편 그리고 세 딸과 함께 스페인 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200년이 넘은 돌집을 직접 꾸미고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면서 그야말로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전해드렸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